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11시, 오늘 7월 첫째 날인데, 네, 오늘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7월 첫째 날? 어제랑 엊그제랑 좀 시원해가지고, 잠도 솔솔 잘 자고, 네, 되게 기분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화면이 다 가득 차가지고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조금 잠깐 이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좀 기다리면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많이 긴장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6, 70명? 뭐 적을 땐 4, 50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늘은 왠지 또 수업하기 전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코드 편곡하는 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제 라이브 방송이니까 장비 세팅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쓰는 것도 보여드리고, 피아노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를 미러링하는 방법도 저 잘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미지로 다 그려놨어요, 코드를. 이제 그려놓은 그 코드 이미지를 띄워드리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우스 커서로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해드리면서 네, 이렇게 또 치는 거 보여드리고 그렇게 코드 편곡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곡을 또 어떤 식으로 좀 리듬을 다르게 칠 수 있는지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방송하는 중에 제 얼굴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이 얼굴이 나오는 이 화면에 이제 코드가 계속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 띄울 때 여러분한테 미리 공부하고 오시라고 했던 게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메이저 스케일, 다이아토닉 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이 세 가지를 꼭 공부하고 오시라고 꼭 영상을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그 부분을 아직 모르시고 어, 계시면은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없으면 오늘 강의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일단 들어보세요. 막 공부하고 오지 않으셨더라도 일단 들어보시고 다시 네, 돌아가서 이 영상이 다시 올라오기 전에 그 세 가지 제 강의 영상 먼저 보면서 숙지하시고 이해한 다음에 요걸 보셔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게 더 귀에 쏙쏙 잘 들리실 거예요. 네.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이신데 저는 저도 학원이나 레슨을 이제 학원 알바도 해보고 학원에서 아예 이제 상주하는 직원으로도 일해보고 네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일할 때가 사실 제일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얘 피아노 반주 가르쳐 달라 할 때의 그 반주는 그게 아닌데 보통 피아노 학원에서는 그 정해져 있는 피아노 반주법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악보로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곡씩 한 곡씩 하는데 대부분 오른손 멜로디 치고 왼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왼손만 반주법 그 주법만 좀 달라지고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고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안타까웠어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코드를 제대로 반주하는 거를 쉽게 배워 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진짜 반주하면서 노래하고 이제 피아노 치는 게 좀 더 재밌어질 텐데 너무 악보를 보고 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언젠가 내가 학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상은 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소스를 얻어서 선생님들도 네, 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런 좋은 소스들을 잘 얻어 가시면
좋겠어요. 교재가 좋은 게 많구나. 너무 옛날 얘기를 제가 했나 봐요. 좋은 CCM 교재, 반주 교재 있으면은 여기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에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를 사고 막 이런 걸 잘 안 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쓰시는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네, 다행이에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오래 하신 분 중에 코드 반주도 잘 하시는 분들이 흔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 무슨 곡을 할 건진 제가 안 알려드렸죠. 찬송가 갖고 오세요. 네. 네. 교재를 잘 고르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무슨 곡을 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찬송가 꺼내시고 갖고 계신 찬송가 꺼내시고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괜찮아요. 찬송가 악보는 다 똑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보혈 찬송을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보혈 찬송 뭔지 아시죠? 뭐, 네, 성령 네, 네, 뭐 성령 집회라든지 기도회 할 때 이렇게 보혈 찬송을 메들리로 쭉 연달아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네, 어쨌든 교회 절기에 맞춰서 이런 보혈 찬송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 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찬송가 250장이에요. 방금 제가 처음 오프닝 할 때 쳤던 곡이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 해볼 겁니다. 네, 찬송가 얼른 넘기셔서 250장 악보를 찾아보세요. 네, 37분. 조금 더 들어오신 다음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이제 제 얼굴 안 보이니까, 네, 제가 뭔가 편해졌어. 마음이 편해졌어. 네. 네, 감사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는요, G키로. 네, 원래 악보는 A 플랫인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일단 G키 A키로만 할 거예요. 플랫키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G키로 다 바꿔서 찬송가에 있는 코드만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G, C, D 세 개 코드밖에 없죠. 자, G키예요. G키에 1도, 4도, 5도만 나온 거예요. 자, 1도, 4도, 5도. 자, 메이저 스케일 공부하셨어요? 도라시도. 자, 솔로 시작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예요. 자, 여기서 1, 2, 3, 4 C음이죠? O, D음이죠? 자, 이 메이저 스케일대로 이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7화음을 쭉쭉 올라간 걸 네,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G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계신가요? 통합 찬송가는 몇 장이죠? 제가 지금 찬송가를 안 들고 있네. 잠깐만요.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네, 다시 할게요. 제가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찬송가 펼치셨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G를 이제 자, 1도, 4도, 5도만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죠. 제가 이제 커서 보이세요? 좀 화면을 작게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시거나 태블릿 PC로 보시거나 핸드폰으로 보시면 꼭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커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G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슬라이드쇼로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은 너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장면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 G 코드 보세요. G 코드를 이제 1전이 한번 해볼게요. 자, G에서 G 슬러시 B 1전이 뭔지 아시죠? 자, G 코드인데 자, G 코드를 첫 번째 자리 바꿈을 1전이라고 해요. 자, C음
G 코드의 세 번째 음이 맨 아래 베이스로 온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G 슬러시 B 이렇게.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1전이만 사용해도 코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뭐 멜로디나 뭐 이런 뭐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네, 그냥 쓰면 돼요. 쉽게 쓸 수 있어요. G 코드 치다가 G 슬러시 B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G 슬러시 B를 쳤을 때 C로 바로 베이스 음이 반음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C, 도 이렇게 베이스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 코드로 갈 때 계단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것도 없었던 여기에 G 슬러시 B를 넣고 C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C하고 여기 G가 있죠. G가 요렇게 길어요. 그죠? 거의 2마디급 긴데요. 자, 여기서부터 그냥 쭉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미넌트라는 코드를 그 화성학을 사용할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좀 더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자, D 코드죠. D 코드는 G키의 5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 5도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 물론 멜로디를 고려해야 돼요. 시시라 솔솔 미솔레 시시렐레 시솔 시라죠. 자, 솔 시라 여기를 자, 여기가 5도니까 자, 2, 5, 1 기억나시나요?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5가 있으면 앞에 2가 꼭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A 마이너 얘가 5면 2는 A 마이너가 되거든요. 자, A 마이너 이렇게 A 마이너 D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를 마이너 말고 그냥 세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돼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베이스음을 활용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A7이 되는 거예요. 자, A7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코드의 완전 5도 위에 있는 도미넌트 7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베이스음 C샵 쓰지 말고 그냥 A로 해볼게요. 자, 그냥 마이너로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자, 7으로 해볼게요. 자, C샵 베이스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냥 A만 놓고 갈게요. C샵을 굳이 지금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자, 원래는 G만 쭉 있던 데란 말이죠. 근데 여기를 자, 대리 코드로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에 E 마이너를 넣는 거예요. 자, E 마이너는 뭐냐면 자, 1도, 3도, 6도는 같은 터닉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3도, G키의 3도는 뭐예요? B 마이너. 6도는 뭐예요? 1, 2, 3, 4, 5, 6, E 마이너. E 마이너를 여기 넣어볼게요. 자, B 마이너를 넣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한번 해볼게요. 딘디다다다다다다 하고 자, B 마이너를 넣으면 했을 때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C라는 음이 B 마이너에 딱 루트고 괜찮은 것 같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쳐봤을 때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보세요. 자, E 마이너는 괜찮죠? 자, 3도 말고 6도 넣어서 E 마이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넣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E 마이너 하고 나서 여기를 뭘 넣어야 될 것 같죠? 여기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E 마이너 하고 나서 제가 여기 지금 다 적어 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하다 보면 더 적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연필 들고 다 적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적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G 슬러시 B 여기 자리에 자, 요대로 쳤어요. 그럼 여기 G 슬러시 B를 G 슬러시 D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미, 레, 도샵하고 베이스가 순차적으로 지나가니까 요것도 괜찮네. 할 수 있어요. 자,
G 슬러시 B는 뭐고 G 슬러시 D는 뭐야? 이거 자리 바꾼 코드예요. 자, G 코드에는 솔과 C와 레가 있죠. 그러면 자, G 코드 그냥 치면 그냥 솔 시레예요. 근데 자리 바꿔 칠 수 있는데 오른손 왼손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 어떻게 쳐도 상관없어요. 자, 왼손을 자, 솔 시레 중에 C를 맨 밑에 놓고 쳐볼게요. 네, 이런 사운드 G 코드인데 레를 맨 밑에 놓고 쳐볼게요. 다 G예요. 근데 베이스 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운드가 들려요. 이게 코드를 편곡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 멜로디와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고요. 그 코드가 딱 찍는 순간의 멜로디, 네, 음과의 상관관계도 봐야 되지만 코드의 앞뒤, 전후 상황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요 E 마이너를 넣었잖아요. 근데 G에서 E 마이너로 가려고 할 때 여기에 살짝 또 베이스 음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G 치다가 바로 E 마이너로 갈 수도 있지만 솔에서 파샵을 하나 거치고 가는 거죠. 근데 파샵을 베이스 음으로 하는 여기서 제일 만만한 코드가 뭐예요? D 코드. 네. 잠깐만요. 요 계단을 하나 한 박 쳐주고 지나간 거랑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간 거랑 차이가 있죠. 물론 여러분 제가 막 이것저것 적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 쓰시면 돼요. 네, 어떤 거는 필요하면 쓰고 잘 못 치겠으면 빼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찬송가 편곡, 이 코드 편곡 해놓은 거를 지난주에 해놓고 다시 못 만져봤어요. 아예 피아노를 쳐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더 보완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랑 강의하고 이제 연주해 보면서 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연필 들고 쓰세요. 공부하는 사람도 할 일이 있어야죠. 그죠? 강의하는 사람만 열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줄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원래는요 이게 D 코드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왜 D 서스포로 했을까? 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5도 7의 변형이라는 제 영상을 보시면요. 5도 7, 그 도미넌트 7은 그 해결감이라는 그 특유의 불안정함이 있어요. 1도로 가려고 하는 그 특별한 꽃 특유의 그 불안정함이 있는데 그 불안정함 때문에 너무 확 꺾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순화하기 위해서 서브 도미넌트인 4도랑 5도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도 7의 변형하면 4도 슬러시 5도, 2도 마이너 슬러시 5도, 5도 7 서스포 이렇게 5도 7의 변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해서 써요. 부드럽게 순화해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D 있었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서스포, C 슬러시 D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치느냐, 어떻게 누르느냐의 문제지 화성학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자, D라는 코드를 자 D D7으로 바로 그냥 확 쳐버리잖아요. 확 꺾이죠. 근데 서스포 7을 거쳤다가 자 D 서스포 7이에요. 자 add to 넣는다고 생각하고 서스포 하고 D. 저는 7 그냥 도미넌트 7이 나오면 그대로 치지 않아요. 7은 안 쳐요. 차라리 그냥 3마음으로 쳐요. 이렇게 변형하고 3마음. 그러니까 D7이라는 코드다. 그러면 D 서스포 그다음 D, C 슬러시 D, D 이런 식으로 한 방씩 나눠서 쳐준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의 5도 7의 변형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마다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이래서 서스포를 치고 넘어갔어요.
쭉쭉 가봅시다. 또 똑같이 1전이 G 코드 1전이 있었어요. 그죠? 위에 코드랑 여기 두 마디는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 D 있죠? 자, 5도 7이 있으면 여기에 2, 5, 1 여기 2 마이너를 넣으면 딱 2, 5, 1이 딱 떨어지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2 자, A 마이너 7인데 멜로디가 C니까 C를 메뉴에 놓고 또 C니까 자, 이거를 그냥 D7으로 치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C 슬러시 D 모양으로 이렇게 D7이 보여도 그냥 7을 치지 않고 변형해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플랫 9이라는 코드 혹시 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약간 틀어준 거예요. 자, 여기 치기 어려우시면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코드로 치세요. C 슬러시 D, C 마이너 슬러시 D 이런 느낌으로. 근데 멜로디는 위에 쳐주면 그러면 이렇게 G까지 가겠죠. 자, 마침 요 세 번째 줄 처음 시작이 C 코드니까 4도니까 이렇게 G 슬러시 B 하고 변형이 아니라 1전이를 사용해 주면 C로 가는 계단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죠. 반음 밑에서 솔, 시, 도 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노란색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C 코드를 향한 2, 5, 1이에요. 이거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하거든요. C 코드의 완전 5도 위에 있는 코드 뭐예요? G7입니다. G7을 또 2, 5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건 좀 약간 코드를 친 거예요. 파미를 좀 살리고 싶어서. 자, 9이랑 13을 친 거예요. 자, 텐션 좀 어려우면 그냥 자, D 마이너 치고 F 슬러시 G 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멜로디컬한 연주를 하려면은 좀 오른손 보이싱이 더 탄탄해지고 이제 텐션 보이싱이나 이런 것까지도 되면 좋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찬송가 반주를 코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를 계속 살려서 이제 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예,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저는 G7을 9과 자, 3, 7음 가이드톤 쳐주고요. 9이랑 13 이렇게 쳤어요. 자, 시작합니다. 세 번째 줄은 보세요. 원래는 C, G 두 마디하고 D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자, 여기 C 1전이 해줬어요. 자, G 한 마디 쭉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리 코드인 6도 마이너 넣어줬어요. 그다음 원래는 G가 두 마디 여기에 D 아니네요. 죄송해요. 네, 여기에 원래 G가 두 마디죠. 그리고 D로 가는데 여기 D를 향한 도미넌트 7을 넣어주면 전체가 A7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도 7의 변형을 친 거예요. 4도 슬러시 5를 거쳐서 7으로 가면 좀 부드럽게 순화가 되니까 또 멜로디가 마침 C니까 C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그냥 D가 한 마디였던 부분인데 4도 슬러시 5도. 자, 얘가 5예요. D가 5예요. 그러면 5는 밑에 있는 C를 섞어서 4도 슬러시 5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계단을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커서 잘 보세요. 여기에도 자, G하고 E 마이너로 가기 전에 파샵 하나 넣어주면은 빠바바바 빠바
G하고 중간에 D 슬러시 F 샵 넣어주고 시리가 반응을 했어. 이렇게 하나 넣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냥 A로 쭉 쳐도 되는데 여기에 슬러시 C샵하고 베이스를 깔아주면 D로 가기에 예쁜 계단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1전이 해주면 G로 가는 계단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전이 전위를 진짜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이 찬송가 칠 때는. 네. 자, 그럼 전위를 제가 여기 다 적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G 슬러시 D, 여기 G랑 E 마이너 사이에 D 슬러시 F 샵. 엄마야. 네. 그 다음에 여기에 A인데 A 슬러시 C 샵. 여기에 D 마지막 한마디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슬러시 F 샵 하면 G로 가지죠. 자, 세 번째 줄 쳐볼게요. 계단을 만들어주니까 훨씬 좀 더 예쁘죠? 네. 자, 마지막 줄 볼게요. 마지막 줄도 역시 1도, 4도, 5도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그냥 G 슬러시 B를 해도 되는데 여기 뭔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죠. 여러분 보면 이런 보혈 찬송 되게 반복이 많고 이제 네 마디씩 한 줄 한 줄 한 줄 네 줄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이 A랑 비슷한 A 다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세 번째 줄에 항상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이 후렴 부분에 보통. 그러면 여기가 B 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네 번째 부분에는 자, 두 번째 줄이랑 똑같은 A 다시가 나와요. 멜로디도 똑같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줄이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멜로디도 비슷하고 원래 주어진 코드도 비슷하니까.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줄을 조금 단순하게 했다면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에 없었던 변화를 하나 넣어주고 네 번째 줄에서 또 두 번째 줄에 없었던 코드를 하나씩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뭐 완전히 확 뒤트는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한두 개 정도만 다르게 쳐도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자, G 슬러시 B가 있는데 제가 G 어그를 쳤어요. 어그. 자, 솔시레에서 네, 오음을 샵하는 거예요. 이 멜로디 자체가 이 코드 이 마디에 G 코드의 지금 이 마디의 멜로디 자체가 레다. 그러면 부딪히겠죠. 내가 이걸 쳤으면 이걸 치면 내가 여기서 불러야 될 딱 멜로디가 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쳤을 때 부딪히게 되죠. 네. 근데 시라 솔 피. 자, 요 마지막 네 번째 박의 멜로디가 솔 피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 루트니까. 그죠? 하고 이 레만 살짝 올려주면 돼요. 아니면 아예 세 번째 박에서 아예 여기서 G 어그를 쳐도 괜찮아요. 어그가 여러분 안 써봐서 어색해서 그렇지 써보면요 되게 멋진 코드예요. 이 뒤엔 똑같아요. 2, 5, 1도, 4도, 1도, 4도 슬러시 5도. 자, D 서스 4.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천천히. G 슬러시 D.
근데 원래 찬송가 코드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 많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편곡하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수준이 다르고 알고 있는 부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그 중간 어디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회중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으려면 너무 편곡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하면 또 치는 사람이 재미가 없죠. 자,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지금 이해하시느라 지금 채팅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다 나간 거 아니죠?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보혈 찬송을 제가 지금 몇 곡을 준비했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네, 요거를 원래는 우리가 찬송가 셔플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리듬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찬송가 셔플, 우리가 이제 성령 집회처럼 막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부르는, 빠르게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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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는 이런 리듬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왼손으로 딴따단따단따단따 비트 주고 오른손 정박으로 치면서 이렇게 먼저 연습하라고. 근데 자 보세요. 이 솔음을 칠 때 오른손이 코드를 치는 때니까 굳이 왼손을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치는 건 지금 오른손의 빈 부분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안 쳐도 돼요. 부딪히죠 어차피. 자 그럼 이건 오른손이 치는 거야. 마지막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이 음은요. 레를 쳐도 1음 5음 중에 아무거나 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코드 연결되기 쉽게 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그냥 빠른 그런 집회 분위기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이렇게 쳤을 때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코드가 많으면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군더더기는 빼버리고 좀 더 방금 제가 친 것보다 더 코드를 간단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더 빠르게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른 느낌으로도 칠 수 있죠. 아예 발라드로 쳐볼까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오프닝 할 때잖아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행진곡 같은 느낌으로도 칠 수 있거든요. 페달을 잘 써야 돼. 스타카토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면은 조금 무리가 있고, 자
이게 흐름이 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 곡을 계속 반복하는데 느리게 빠르게 막 불렀다가 좀 이렇게 쿵쿵쿵쿵 하면서 부르다가 아예 느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때가 있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즉흥적인데 지금 후렴부터 해볼게요. 밀당이 필요하다기보다 이제 예배마다 이게 대예배에서 부를 때는 이렇게 칠 일이 없겠죠. 그냥 사성부로 치면 되지만 뭐 성령 집회 뭐 이럴 때는 이 흐름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치는 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아르페지오 치면 이상하잖아요. 막 달리고 있다가 느려지지만 그런 쿵쿵거리는 느낌을 만약에 유지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도 칠 수 있고요. 이걸 아예 찬양과 경배의 형식에서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주하시는 자리에서 물론 찬양팀이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찬양팀이랑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상황이나 인도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옷이 왜 이렇게 말려 올라가지? 네,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 집회냐? 뭐 청년부 예배냐? 아니면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오후 예배냐? 아니면 오전 예배냐? 회중들이 어른들이 더 많냐? 젊은이들이 더 많은가?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 스타일이 막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가? 막 박수치며 치는 걸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세련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기타로 인도를 하신다. 그럼 그 기타의 느낌이 어떤가? 그 상황과 그런 분위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쳐야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찬양팀이 있거나 다른 악기가 있으면 다른 악기랑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만 혼자 있다. 아니면 기타랑 2대 정도 있다. 악기랑 2대 정도만 있다. 그러면 피아노가 치고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악기가 다 들어오면 한 두 마디 막보를 보면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두 마디만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면 되게 지금 절차가 복잡해요. 제가 라이브로 마우스 쓰면서 피아노 치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어쨌든 악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되죠. 악센트만 줘도 돼요. 빠밤 빠밤
정도 이렇게 많이 비워서 쳐줘야 되고, 내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더 많이, 내가 드럼도 기타도 피아노도 내가 다 치는 거야. 네,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환경이 많아요. 혼자서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기타랑 둘이, 드럼이랑 둘이 정도 하는 분들이지, 찬양팀이랑 전체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즘은 전공하시는 분,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으니까 또 전공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어, 그런 큰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무슨 집회, 무슨 모임, 뭐 유초등부 예배,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반주해 보셨어요? 아, 저는 억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새벽기도 반주를 뭐 일주일에 2번,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고 했었어요. 그 한때 이제 언제쯤일까? 28, 9, 30 이게 결혼하기 전에 왜 그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새벽기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 반주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반주도요, 보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와 예배의 흐름이 진짜 달라요. 그냥 아무도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나는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내가 실력이 안 돼. 그리고 연습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그냥 아이 뭐 기계 틀고 하는 거보다, 무반주를 하는 거보다 내가 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고 반주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무반주로 하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반주자들의 그 피아노 한음 때문이 예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작은 예배다, 작은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이 적다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한두 사람의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내 피아노 반주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거슬려, 불편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거니까, 네, 꼭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더라도 꼭 열심히 준비해서 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요. 네, 여러분이 있어서 진짜 예배가 빛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정 있는 분들이잖아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준비되고 싶어서. 그죠?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도 쥐키예요. 이제 같은 키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쥐가 자그마치 3마디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나의 죄를 씻기 솔솔솔 라시레시 솔솔 라시시라 솔. 이제 한 박씩 한 박씩 멜로디가 흘러가죠.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편곡 해보니까 뭘 많이 넣는 게 더 번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쭉 치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G 코드 여기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마디를 제가 이제 6도 마이너로 E 마이너를 넣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E 마이너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E 마이너로 갈 때, 물론 이 G 코드를 1전위에서 G 슬러시 B로 할 수도 있지만, 솔, 피, 미 하고 내려갈 수 있게, 솔, 피, 미 내려갈 수 있게 여기 파샵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솔이라는 음이 D 코드에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어보이드 노트,
치면 안 되는 의미예요. D 코드에서. 근데 D sus4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D sus4를 치는데 왼손은 파샵이야. 좀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뻐요. 이상하죠? 쭉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보세요. 네, 이렇게 미, 레, 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해보면 G 슬러시 D 하나만 여기 쳐도 돼요. 근데 여기도 자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솔 이 멜로디예요. C가 C 4도가 잘 어울리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 5도가 있죠. 그럼 5도 앞에는 자 5도 도미넌트 앞에는 서브 도미넌트가 올 수 있어요. 서브 도미넌트가 도미넌트를 꾸며주니까 이걸 한 마디 전체로 서브 도미넌트를 줄 수도 있고 이 D를 이 한 마디 안에서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2, 5 나누면 서브 도미넌트의 기능, 도미넌트의 기능.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전에 공부를 안 해오신 분들은 외계어로 들릴 거예요. 저게 어느 나라 말인가. 하지만 공부를 착실히 예습하고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서브 도미넌트인 4도를 C 메이저 7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냥 D 네. 지금 혹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 예습하고 왔는데 내가 선생님이 말한 영상을 다 보고 왔는데 모르겠다. 인가요? 아니면 예습을 못해서 모르겠단가요? 다른 노래 간지 꽤 됐는디 259장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네. 죄송해요.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이죠. 이렇게 이만큼 넘어가 버렸어. 죄송합니다. 네. 아예 죄송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가서 예습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다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C를 넣어요. 자, 그럼 C만 치고 여기 D로 가볼게요. 잠깐만. D하고 여기 G도 있지 않나요? 찬송가에. 그죠?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D하고 G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지. 네. D하고 G 이렇게 있죠? 그래서 헷갈려라. 네. 자, 여기에 C 넣고 C만 넣어 볼게요. 딴따라람바바 D 둘 G. 자, 요렇게 되는데요. 자, C하고 D로 갈 때 조금 자, 왔다 갔다. 자, 여기 D만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이 두 박을 2, 5로 쪼개는 거예요. 한 박씩. A 마이너 그 다음에 D7 이렇게 2, 5, 1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어요. 2 마이너가 아니라 그냥 5도 7의 변형인 sus4라든지 4도 슬러시 5도라든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2, 5, 1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A 마이너로 가는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도, 시, 라. C라는 베이스를 만들기 제일 만만한 코드 G 슬러시 B를 넣어보면 저는 D7이 나오면 항상 sus4로 쳐요, 여러분. 네. 7인데 왜 저렇게 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도 7의 변형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가볼게요. 똑같이 그리고 자, 여기 C 메이저 7으로 가는 여기도 2, 5를 넣어줘 봤어요. 4도를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5도 7. 자, G7이 된단 말이에요. G7의 2는 뭐예요? D 마이너. 2, 5, 1인데요. 이 5를 또 F 슬러시 G라는 5도의 변형, 5도 7의 변형으로 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D 마이너 6라고 적은 거는 D 마이너의 C라는 6음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F 슬래시 G로 쳐도 되고 그냥 G로 쳐도 돼요. 마지막 한 박을 또 G로 가니까 C 슬러시 D 넣어주는 거예요. 4도 슬러시 5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찬송가 편곡할 때 이렇게 베이스 음의 순차 진행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베이스 음을 이제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한 음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보면 예쁜 코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G만 두 마디고 그 다음에 D잖아요. 자, 지금 이거 맞죠? 네. 자, 하고 여기에 G가 여기 있죠. 레시라시 레시랄라 솔랄라시 여기도 D고 여기도 D예요. 그럼 D가 너무 길죠. 그럼 자,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와볼까요? 그럼 여기에 D를 두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또 B죠. 그러면 잠깐만. 죄송해요. 찬송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돼 있구나. 멜로디가 C, 레니까 이렇게 G로 끝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여기를 G가 아니라 D로. 자, 랄라시레. 자, 랄라시레. 여기 G로 가는 5도를 여기다가 둬볼게요. C, 레가 D 코드에서 다 쓸 수 있는 음이거든요. 자, 4도 그 다음에 5도 이렇게 가는 걸로 했어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요. 솔, 라.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마디별로 보면 자, G가 두 마디죠. 그러면 진짜 제일 쉽게 하려면 저도 헷갈려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G 한 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니까 이거를 내가 할 줄 아는 게 1전이밖에 없다. 그러면 G를 한 마디 치고 여기서 1전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내가 칠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G 슬러시 B를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G 슬러시 B 자, 여기로 가는 거야. 가는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솔, 라, 시 하고 올라갈 수 있게 자, 해볼게요.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돼요. C 안 적고 그냥 G 슬러시 B에서 끝내도 돼요. 이걸로 네 마디 쳐도 돼요. 근데 하나 더 올라가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순차 진행하죠. 네, 순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봤어요. D로 가는 거를 네, 순차 진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G가 있는데 왜 아이고 죄송해요. 진짜 정신없어. 야, 여기 D가 있는데 여기에 왜 A 마이너가 와?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리 코드 1전이.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거는 1전이 아니면 대리 코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다이아토닉 코드 안에 있는 코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꼭 여기는 이 기능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누가 법칙을 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쪼개보고 그 앞뒤 전후로 한번 더 길을 만들어 보고 하는 식으로 더 쉽게 하기도 하지만 아예 생뚱맞게 다른 코드, 다른 기능으로 가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찾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적을 적고 피아노를 치는 기보다 피아노를 쳐서 이게 예쁘네 하면 이걸 코드로 적어보고 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쳐봤을 때 예쁘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약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코드만 적으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G/B에서 멈춰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은 멈추고 세 번째 줄은 C도 쓰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할 수도 있죠. C를 밑에서는 쓰고 위에서는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는 보면 곡 형식을 보면 A 자 해볼게요. A 지금 코드만 봤을 때는 A B B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돼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 아직 곡이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이건 259장이에요. G가 3마디죠. 그리고 여기에 5도가 와요. 259장 다 폈나요? 이것도 G키죠. 자, 우리가 찬송가 편곡을 할 때요. 처음부터 최대한으로 완전히 뭐 한 마디씩, 뭐 두 박씩, 한 박씩, 두 박씩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 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자, 마디에 코드 하나씩만 넣어보기. 그 다음에 그걸 두 개로 쪼개서 이제 길을 만들어 보기. 자,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은 우리가 1도잖아요. 1전이 한번 넣어주고 여기에 6도 한번 넣어줘. 6도 대리 코드 있죠. 우리가 이 1도가 있으면 제일 만만한 게 1전이 쓰는 거, 그 다음에 6도 같은 대리 코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G가 3마디 되니까 3개로 쪼개는 거예요. 3개로 늘리는 거예요. 자, G, 그 다음에 G/B, 그 다음에 E 마이너.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예수 십자가 G/B 이렇게만 해도 다르죠. 그냥 G만 3마디 쭉 치는 것보다. 자, 그럼 여기에 G/B로 가는 계단을 만들어 봅시다. A 마이너, 솔, 라, 시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B7이라는 생뚱맞은 코드가 보이죠. 이건 뭐냐면 E 마이너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B7 완전 5도 위에 있는 B7이라는 코드를 쓰는데 멜로디가 솔이에요. 그 솔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B 코드에서 솔이라는 음은 5음의 샵이라고도 볼 수 있고 6음의 플랫 13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 편한 대로 치시는 거죠. 어그 7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 13이라고 해서 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 넣고 E 마이너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요거를 넣고 가볼게요. 이 레샵이 하나 들어갈 뿐인데 좀 더 극적이죠. 자, 그 다음에 E 마이너 하고 나서 원래는 여기에 그냥 D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D 하나 있었는데 자, 여기에 딱 2, 5, 1이 딱 떨어져. 이것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한 마디 전체가 D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4도/5도. 근데 멜로디가 라니까 6를 적은 거예요. 자, 그냥 D로만 치기 심심하니까 플랫 5도 한번 쳐볼까? 하는 거예요. 2, 5, 1.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성학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D 다음에 지금 여기 G거든요. 근데 이 G를 또 to 5로 쪼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을 C로 쓸 거거든요. C로 쓸 거면 이게 원래는 G 메이저 7이잖아요. 1도는. 근데 이 G를 도미넌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G7 하면 C로 갈 수 있고 이게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는 거거든요. 4도에 대한 5도 7. 근데 여기를 또 2, 5로 쪼개는 거지. 자, 가봅시다. 첫 줄부터 A만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여기를 넣고 안 넣고도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냥 G하고 일전이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요. 4도로 갈 때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에는 보면요, G 있고 D 있고 G 이렇게 있죠. C 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바꿔봤냐면, 자, 요걸 페달 포인트라고 해요. 베이스 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데 위에 코드는 바뀌는 거. 네, 이런 식으로 G 슬러시 그냥 G 가도 되는데 베이스가 머물러 있으면 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G 둘 4도 슬러시 5도 이렇게 가는데요. 자, 여기에 C하고 그다음 베이스가 D로 가는 거니까 가깝죠. 이 사이에 반음, 요 사이에 디미니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디미니시 상행 디미니시라고 했죠. 이 샵 디미니시 7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멜로디가 멜로디 미죠. 자, 이게 C샵 디미니시 7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half 디미니시 7이라고 디미니시 7이랑 닮았는데 7음만 다른 코드가 있거든요. 마이너 7 플랫 5라고. 그럼 3음은 똑같이 디미니시예요. 근데 7음을 디미니시 7을 치냐 그냥 7을 치냐, 이게 디미니시 7이에요. 이게 그냥 7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 7 플랫 5라는 코드예요. 제가 들을 땐 디미니시 7보다 사실 해프 디미니시 7이 좀 더 매끄러운 것 같거든요. 네, 뭐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하고 원래는 뭐가 있냐면 G하고 C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던더던더던 따다단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 윗줄은요, 사실 제가 다른 편곡된 악보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근데 또 그 악보 너무 편곡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또 약간 골라낸 거긴 한데, 자, 여기는 좀 많이 움직이죠. 여기 세 번째 마디 한번 볼게요. 자, 베이스가 자, E 플랫 어그예요. 그다음에 7 마이너였는데 또 7. 네, 이 F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플랫 7 메이저 7이라고 해가지고 서브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이거 왜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싶죠? 근데 예뻐. 그럼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쳐보세요. 그냥 쳐보고, 물론 그걸 실제 앱에 적용할지 안 할지는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쳐보면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런 상황에서 녹아 나올 때가 있어요.
어그라는 코드가 너무 나한테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이걸 내가 쳐본 사람과 아예 안 쳐본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이 코드대로 좀 이렇게 연주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그 멜로디를 살려서 어그도 쳐보고 E7이라는 코드를 치는데 멜로디가 도니까 이걸 살려서 그냥 쳤을 뿐인데 얘가 텐션이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쳐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렵게 느껴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편곡 개논이 코드를 적어놓고 여러분이 연주할 수 있는 만큼 연주를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줄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럼요, 저장해드리죠. 마지막은 좀 쉽게. 처음부터. 2, 5.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근데 제가 이 이미지는 이 그림은요. 제가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불러 드리면 G/D E 플랫 어그 7 E 마이너 7 E7 플랫 9 플랫 13 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있죠. 이거 좀 간단하게 해 놓은 거예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방금 칠 때 여기 이 마디는 흰색 거 치고 요 내려와서 밑에 거 쳤어요. 너무 계속 복잡하면 정신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이게 아마 제가 오늘 하는 것 중에 얘가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되게 지금 어렵죠? 제가 맨날 쉽게 얘기하다가 코드 편곡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그냥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이게 왜 이걸 쓰는지를 이해하고 편곡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화성학이 뒷받침 돼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화성학을 당연히 순서대로 쭉 공부하면서 이런 코드 편곡까지 오면 제일 좋고요. 근데 진짜 너무 넘사벽이다. 지금 당장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적어드린 코드 혹은 제가 얘기했죠. 그 찬송가 편곡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냥 그런 코드 악보를 보고 그냥 연주를 주구장창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찬송가 악보를 봐도 내가 예전에 쳐봤던 곡이면 여기서 이런 코드가 나왔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가요. 그럼 되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더라도 대리 코드나 1전위 정도는 쉽게 쳐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거면 화성학을 쭉 이제 따라오시고 그냥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치기라도 열심히 쳐보세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그러니까 익숙하게 쳐지는 거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이제 그냥 나오진 않죠. 당연히 그냥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서 코드가 안 적힌 상태에선 이렇게 나오지 않죠. 찬송가 악보를 딱 놓고 내가 이렇게도 칠 수 있으려면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순서대로 따라오면 돼요. 뭐 어렵나요?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네. 자, 그다음 두 곡이나 남았는데 빨리 가볼게요. 자, 268장입니다. 이번에 A 키예요. 1전위는 그냥 나오고. 네. 그것도 발전한 거예요. 그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다는 게. 자, 여기는 그래도 코드가 좀 많긴 한데 다 첫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다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곤란한데.
자, 이 화성학을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H고 J에서 자, D하고 A 가자. 따단. 자, A 키에서 E는 5도 7이에요. 자, 5도 7은 만지기가 좋아요. 편곡하여 쉬워요. 여기를 2, 5로 나눠보는 거예요. B 마이너, 그 다음에 E. 이렇게. 그러니까 E7인데 그것도 이제 변형해서 4도 슬러시 5도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A, 원래 A가 있죠? 여기에 또 A로 갈 거니까 여기 또 4도 슬러시 5도 쳐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쉽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 D로 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A는 그냥 메이저 7이에요. 근데 D로 가려고 할 때 D에 대한 4도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5도 위에 있는 A7이에요. 그래서 그 A7을 이렇게 변형해서 그려준 거예요. A7인데 4도 슬러시 5, 그 다음에 그냥 A 이렇게 적어준 건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A7이에요. 자, 그 다음 D하고 B 마이너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G에서 비슷하게 갑니다. 자, 이 멜로디가요 3음이죠. 그러니까 이 어그를 A를 쭉 치는데 물론 자, 1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다르게 어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5음이 지금 멜로디 음이 도샵이니까 3음이니까 얘가 5음이 움직여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메이저 7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멜로디가 C니까 D6라고도 적을 수 있겠죠. 또 2, 5.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에 D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도미넌트 7으로 칠 수 있단 말이죠. 언제 어그먼트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도가 길어요. 그러면 1전이를 할 수도 있지만 멜로디가 뭐 이름이 그러니까 5음, 멜로디가 5음이다. 그러면 어그는 5음을 샵한 거니까 이게 부딪히겠죠. 멜로디가 미다. 근데 나는 파를 친다. 이러면 부딪히겠죠. 근데 멜로디가 도샵이나 라나와 다른 음이다. 그러면 5음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1전이를 할 수 있는 상황, 특히 이렇게 후렴 부분 있죠. 처음부터 어그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좀 진행된 상태에서 후렴 부분이나 이런 뒷부분에서 1도를 변형시킬 때 어그를 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도 그렇게 치거든요. 네, 어그예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보면 자, 여기 A 슬러시 G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A 코드에 G 음이 더해지면 A7이죠. 아까 맨 위에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A7.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근데 내가 베이스 음을 7음을 꺼내준 거예요. 라, 솔, 피, 미 이렇게 내려가 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또 2, 5, 1. 멜로디 살려서 치기 어렵다. 그죠?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곡은 또 다른 버전이 되게 많죠.
수도 있을 거고. 네, 똑같은 멜로디에 똑같은 코드여도 이게 리듬 편곡도 진짜 끝이 없거든요. 내가 여러분 이제 리듬을 칠 때요. 엄마야. 네, 리듬을 여러분 칠 때 어떤 주법을 정해놓고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또 제가 보통 리듬 패턴을 정해드리잖아요. 그럼 그 리듬 패턴대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발전하려면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곡들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고, 본인이 내가 이제 리듬을 좀 다양하게 쳐보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곡을 물론 들어야겠죠. 그러면 귀에 꽂고요. 그 리듬을 손으로 박자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뚝타 막 뚝뚝타타타 이런 걸 막 쳐. 이렇게 들리는 대로 손으로 이렇게 막 쳐봐요. 그 손을 갖고 피아노를 오는 거예요. 되게 난해하게, 여러분 되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딴따따따 이렇게 손을 치는 거 있죠. 짠짜짜짜짜따따따따따따따따.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응용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이 들리는 대로 손으로 드럼을 쳐보세요. 손으로 그냥 툭툭 타타타타 땅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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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든 따다다다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따다다단. 이런 식으로 리듬을 잡고 듣고 손으로 박자를 치고 그걸 피아노로 가져오는 훈련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리듬의 곡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한 가지 패턴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또 원하는 느낌을,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이 느낌을 손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곡을 듣고 전하기보다 원래는 이제 다른 악기랑 같이 맞추면서 그 악기랑 핀트가 나가지 않게 치려고 하다가 이제 리듬을 자연스럽게 이제 합주하면서 좀 익혔거든요. 그냥 나 혼자 칠 때는 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쳤다면, 이제 기타나 다른 악기랑 같이 할 때는 그 리듬이랑 내가 그들이 치는 그 비트와 내 비트가 완전히 엇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 사람이 악센트를 줄 때 나도 같이 악센트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이 쪼개는 느낌대로 쪼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서 쳤어요. 손을 보면서. 그런 식의 연습도 좋아요. 물론 기타 치는 사람이 좀 잘 치는 분이면 더 좋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어떤 내가 들리는 거에 맞추려고 하면서 리듬 공부가 되고 연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상상하는 걸 손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 곡 더 있어요. 많이도 준비했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여기도 1도 4도 5도밖에 없죠.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처음에 페달 포인트, 그러니까 베이스가 계속 머물러 있는 형식으로 해봤어요. 자, A 마이너를 쳤는데 사실 멜로디가 라라서 그렇지, 제가 이제 머무르는 코드 팁, 머무를 때 기도 반주에 코드 팁, 제가 영상 되게 많이 만들어 올렸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건너뛰고 라이브로만 오시지 말고, 그것도 이제 평일 다른 날에는 그걸 들으면서 공부하셔요. 그 코드 팁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1도 4도 1도 4도 뿐만 아니라 1도 4도 5도 4도. 네, 지금 그거예요. 1도, 그 다음에 4도 뭐예요? C죠. 근데 멜로디가 라니까 A 마이너로 적은 거예요. 5도 4도. 기도에 반주하거나 머무를 때 이렇게 한다 그러죠. 1도 4도 4도 하는 거예요. 이제 페달 포인트, 베이스는 계속 머물러 있고. 에? 나만 보고 있었네. 죄송해요. 네, G,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D, G인데 C인데
베이스는 계속 G.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무슨 코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G 코드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 E 마이너 대리 코드. C로 가도 되겠다, 그죠? A 마이너 제가 적기는데 A 마이너로 이유는 여기 5도니까 2, 5 한 거예요. A 마이너 2도죠. 그리고 C도 서브 도미넌트 같은 기능이에요. 4도, 2도 같은 기능이에요. 여기 A 마이너 7 적었는데 여기 C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변자 G. 그다음에 계단을 타고 미래도 가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랫 9인데 이게 치기 어려우시면 C 마이너 슬러시 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왜 이게 나왔을까? 자, 그냥 뒤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D가 나오잖아요. 그럼 D 전에 1도일 수도 있지만 여기를 2로 바꿔볼게요. 변자는 2로 바꿨을 때 그럼 이게 A 마이너가 되죠. 2, 5, 1 되는데 여기 A 마이너를 위한 또 5도 7을 또 넣는 거예요. 그 5도 7에 2도 마이너 이렇게 2, 5, 1을 또 만드는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두 번째 줄이에요. B 마이너 그 다음에 A 마이너 G 둘 간단하게 1전 뭐가 훅 지나갔죠. 마이너 메이저 7. 자, 요거는 보세요. A 마이너 내가 치고 있었는데 메이저 7 마이너인 상태에서 메이저 7은 어떻게 쳐요? 루트가 반은 내려오죠. 약간 C 어그 같은 사운드인데 그러니까 A 마이너로 머물러도 되지만 네, 멜로디가 부딪히지 않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행 디미니시 페달 포인트 처음부터 해볼까요? 조금 솔샵이 메뉴에 오면 좀 부딪힌다. 끝! 오늘 준비한 5곡 다 했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여러분이 코드 편곡에 대한 갈증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코드 편곡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이론을 쭉 배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송가나 동요 편곡하는 거 보여주실 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 그냥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라이브 강의가 이렇게 코드 편곡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고 또 재밌고 하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좀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시면 다른 걸 하려고 네, 오늘은 보혈 찬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리는 분위기였죠. 근데 뭐 8분의 6박자 느린 곡이나 4분의 3박자 이렇게 느린 곡은 코드가 이렇게 훅 지나가지 않아요. 되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코드를 바꿨을 때 더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더 예쁘게 들리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또 코드 편곡을 해볼까? 아니면
뭐 다른 걸 해볼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나씩. 그렇죠.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배우고 나서 이제 이걸 덮어놓고 찬송가 악보만 딱 보고 거기서 다시 편곡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겠죠. 1전이만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대리코드만 써본다거나 나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넣어보고 선생님 2-5 얘기했었지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보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이죠. 제가 일부러 비슷한 리듬의 곡, 비슷한 키의 곡으로 준비를 한 거긴 해요. 근데 비슷한 건 코드 진행이지만 전혀 다르게 편곡할 수 있구나. 네, 5곡 너무 많네. 내가 너무 열심히 했네. 2-3곡만 할게요. 다음에는 저야 감사하죠. 2-3곡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8분의 6박자 느린 곡을 한번 해볼까요? 느린 곡을 한 2곡? 3곡? 어때요? 여러분도 막 바쁘죠? 저도 바빠요. 막 진짜 빠르게 왔는데 1시간 반이 훅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5곡 지금 소화하기 힘들지만 지나고 다시 제가 업로드해 놓은 영상 보면 이 5곡이 되게 여러분에게 소스가 되고 재료가 다 되니까 네 이거 다시 다시 올라오는 영상 보면서 다시 메모하시고 다시 복습하세요. 네, 심도 깊게 해볼게요. 제가 연구할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네. 목 아파요, 맞아요. 꼭 수요일 저녁 되면 목이 아파요. 여러분이랑 같이 앉아서 하고 이러면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 말하니까. 네, 두고두고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도 그러면 코드 편곡을 한번 해볼게요. 8분의 6박자 느린 곡 2곡, 네, 3곡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일 많이 들어오신 게 몇 분인가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안 보이니까 좋은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한 70명쯤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나 혼자 상상하고 그냥 쭉 하면 되는데 보고 있으면 사람이 줄어들면 내가 사람들이 자꾸 나가네? 이런 내용이 너무 어렵나? 너무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좋은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이게 확인을 못 하거든요. 뒤늦게는. 네, 그때만 볼 수 있어가지고. 오늘 최대 많이 들어온 게 50명이에요. 그럼 좀 너무 적은데? 한 7, 80명까지도 들어오는데 보통.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라 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 때나 나중에 다시 보시는 분들 네. 어려운 부분에서 나갔어. 그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수준을 다 모두에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 주는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요. 그다음 어떨 때는 또 완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또 맞춰서 또 할 때도 있고 아예 고급으로 갈 때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수준에 맞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나가셨나 봐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